자, 최근에 요소수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한 2주 전, 뭐 3주 전.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요소수를 많이 물어봤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중요한 물류와 관련돼 있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중요한 거를 정부가 나몰라나 하진 않을 거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물론 100% 말끔하게 해결은 안 됐지만 물류 대란이 일어나거나 사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고 뭐 알아서 뭐 체계적으로 가고 있죠. 요소수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뻔했는, 그리고 많은 화물차 운전자 하시는 분들 중에 비싼 돈을 주고 요소수를 사신 피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거죠. 어쨌든 근데 물류의 대란이 나지 않고 화물차가 멈추지 않게 그래도 극적으로 어떻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요소수 다음으로 마그네슘의 문제가 지금 한 3주 전인가부터 뉴스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2011월 10일자 위키코리아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다뤘고 2021년 11월 9일 세계일보의 외 다수의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사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뭐 업계 관계자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물량 중 85%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유럽의 업체들, 특히나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 비중이 많은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차에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더 단단하게 또는 뭐 알루미늄 합금에 들어가는 그 물질 중에 추가 요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소수와 비슷한 공급 차질이 우려돼. 이 때문에 이 마그네슘이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이게 이제 뭐냐면 마그네슘이 중국에서 거의 85% 전 세계 사용량의 85%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중국에서 그 뭐 석탄 대란이든 뭐든 나면서 이제 마그네슘도 요소수처럼 중국에서 수출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또 2주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차들이 특히나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 막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나라 차도 노 사장이 맨날 자동차 리뷰하면서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서브 프레임, 그 다음에 뭐 어퍼암, 그 다음에 로우암, 그 다음에 뭐 댐퍼의 마운트, 알루미늄이 중요합니다. 합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그 차일문 유튜버, 가짜 유튜버들이 아니 좆도 모르는 게 무슨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감소는 되지도 않는데 무슨 알루미늄 합금 타령을 하고 자빠졌냐는 둥 어쩌냐는 둥. 자, 그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 차도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왜? 제네시스 G80이 5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금액에 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523D 영상 나간 거 봤죠? 하체가 거의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알루미늄만 갖고 만든 알루미늄 합금이란 말이에요. 여러 금속물을 섞어서 만드는 합금. 5 시리즈랑 E클래스랑 G80이랑 아우디 A6랑 거의 가격대가 6천만 원대 팔리는 차가 많아요. 근데 5 시리즈 아우디 알루미늄 합금 많이 들어갔잖아. 자, E클래스도 꽤 들어갔잖아. G80도 어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알죠, 여러분? G80에도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G80 사진들인데 다 알루미늄이란 말이야. 알루미늄. G80에도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갔어.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연결되는데 그러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뀌는 거죠, 상황이. 마그네슘 대란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 누구야?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국내 완성차 어디일까요? 이런 거를 인터뷰할 만큼 국내 주요 제조사는 마그네슘 활용 비중이 낮아서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되지 않는다. 자, 마그네슘 대란에 의해서 지금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함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가
국내 제조사는 마그네슘 활용 비중이 낮아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차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 범위 그리고 마그네슘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방진 합금 기술의 특허 동향, 특허죠. 예전에 제가 냈던 댐핑 알로에 펜턴 딱 보면 방진이라는 말이 진동 감소의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게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친절한 노사장이 또 그렇게 친절해요. 이걸 또 내가 상단 댓글 정보란에 이 자료의 모든 것들을 링크를 제가 다 자세히 걸어놨어요.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상단 댓글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진동 공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로 고조되어 진동에 관한 법적 규제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많으니까 방진 재료가 발전되어 온 배경에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도 자동차와 같이 기계 구조물 내부의 진동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때 미국에서 누가 그랬지? 타이어나 부시에서 이걸 다 흡수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 감소를 안 했다. 공학도가 맞나 싶어요. 어떻게 공학도라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진동 자체는 감소하지 않으므로, 여기 보세요. 진동 자체는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기계 자체의 진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잔진동의 파수가 있어요. 파동 파수가 있는데 고무 타이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있고,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시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있고, 타이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있고, 댐퍼와 스프링에서 흡수할 수 있는 진동이 있어요. 파수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알루미늄 합금이 마그네슘이 됐던 뭐가 첨가가 돼서 알루미늄 합금이 상쇄할 수 있는 진동 범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진 합금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이 따로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근데 노 사장님 그거는 그냥 특허일 뿐 현대자동차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국내 자동차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를 또 했죠. 뭐를 준비했느냐. 요걸 이렇게 가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이제 링크를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상단 댓글에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보여. 요 뒷장까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요 뒷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진동 감쇄형 알루미늄 합금 출원인이 현대자동차예요. 그 유튜버들이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 감소를 못한다 그랬는데 진동 감소에 관련돼서 현대자동차가 특허를 낸 거야. 진동 감소형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것으로 소음 진동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진동 감소형 알루미늄 합금에 관한 것이다. 야, 그 공학도하고 이거 갖고 그 빡빡 우겨대는 그 유튜버들은 이제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어.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물고 뜯고 빨아주는 현대자동차가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 감소를 못한다고 그렇게 우겨댔던 유튜버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을 쓴다라는 특허를 건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서 보다 보니 희한한 게 생긴 거야. 자, 마그네슘은 알루미늄 합금에 있어서 내가 아까 알루미늄 계열의 5천, 6천, 7천 계열을 얘기한 것처럼 마그네슘은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여기에 보시면 특허 협력 조약에 의해 공개된 국제 출원, 국제 특허에 있어. 국제 특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이것도 또 링크를 걸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제가 상단 댓글에 이 국제 특허 자료를 또 링크를 걸어 놨어요. 이 국제 특허에 보니까 마그네슘, 우리나라에서는 마그네슘 활용 비중이 낮아 타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마그네슘 때문에 왜 타격이 있나 봤더니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급 그 제조 방법에 대하여 국제 특허에 뭐가 있느냐? 마그네슘이 알루미늄에 첨가되는 경우 고용 강화에 따른 강도 증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유려한 표면과 함께 내식성이 향상된다. One more time. 마그네슘이 알루미늄에 첨가되는 경우 고용 강화와 따른 강도 증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유려한 표면과 함께 내식성이 향상된다. 알루미늄 합금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5,000계열, 6,000계열, 7,000계열에서처럼 알루미늄의 합금의 강성이 더 세지는 거지. 우리는 몰랐고 나도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죠. 이건 뭐 공학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자, 근데 그러면 마그네슘이 자동차를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소재인 알루미늄 합금의 강성을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구나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마그네슘이 중국에서 85% 전 세계 사용량이 생산이 되는데 중국에서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마그네슘 때문에 차를 만드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제조사는 큰 타격이 없다. 왜냐? 봤더니 현대자동차의 알루미늄 합금, 진동 감쇄형 알루미늄 합금에 이런 걸 봤더니 실리콘, 구리, 철, 망간,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상의 성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쇄형 알루미늄 합금. 상기 진동 감쇄형 알루미늄 합금이 실리콘, 구리, 철, 망간 및 티타늄을 더 포함하는 경우 상기 실리콘 0초가 4 중량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진동 감쇄형 알루미늄 합금이 된다. 여기에 보니까 강성 확보에 중요한 마그네슘이 없어. 신기하네.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알루미늄 합금이 강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낸 특허는 물론 이 특허가 옛날 거니까 최근에는 알루미늄 합금에 마그네슘을 들어갔을 확률이 높겠죠. 우린 그렇게 믿고 싶고. 근데 11월 9일자 기사에는 국내 제조사는 마그네슘 활용 비중이 낮대. 유럽의 좋은 회사들은 마그네슘을 넣어서 강성을 강하게 만드는데 현대자동차는 마그네슘을 많이 안 넣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누우 엔진 등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박병희 명장님과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엔진 블럭의 강성 저하. 엔진 블럭이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형이라든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오일 감소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를 명장님과 제가 늘 주장을 했죠. 자, 유명 유튜버들, 차알못들, 카이스트 어쩌고 저쩌고, 공학도 어쩌고 저쩌고. 그들은 알루미늄 진동 감소가 없다라고 저를 엄청나게 저격을 했죠.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진동 감소 되고 중요하고. 경량화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죠. 현대자동차 특허도 있고. 마그네슘의 활용 범위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그네슘. 이거를 제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퍼즐이 딱딱딱 맞아지잖아요. 지금 퍼즐이.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마그네슘 대란이 났는데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이렇게 강성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특허에 보니 마그네슘은 그때까지는 안 쓰는 걸로 여기서는 확인이 되고 지금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고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 감소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졌고 그리고 엔진 블럭을 만들 때도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유럽 차랑 비슷한 금액의 차를 팔고 비슷하게 알루미늄을 들어간 것처럼 해놨는데 유럽은 마그네슘이 없으면 차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국내는 차량 생산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